권영주의 카조타. 안녕하십니까. 카조타 권영주입니다. 타던 차 되팔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매매 사업자에게 넘기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시나요? 혹시 경매 들어보셨습니까? 사려는 사람 모아놓고 얼마에 살래? 라고 입찰 붙이는 방법이죠.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경매 붙일 수 있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경매는 조금 생소합니다. 오늘의 스타트 카톡 중고차 경매입니다. 경매는 경매장 통해 입찰에 붙이는 방식이 있고 인터넷 통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려는 사업자들이 모여서 매물로 나온 차 구입하게 되죠. 이때 매물을 내놓은 사람은 입찰 수수만 내고 차값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경매 말고 공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공매는 자치단체나 금융기관 등이 과태료 장기 체납돼 압류한 차, 불법 주차로 견인된 차 중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장기 보관차나 무단 방치차를 공개 매각하는 겁니다. 경매는 파는 거고 공매는 구입하는 거죠. 평균 중고차 시세의 적게는 70%, 많게는 80% 수준에서 입찰이 시작돼서 싸게 구입할 수 있죠. 이처럼 정부의 촉각을 곤두세우면 얼마든지 중고차 팔거나 살 때 만족감 느낄 수 있습니다. 만족을 주는 자동차 방송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조타 엔진 스타트. 권영주의 카조타는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기술의 리더 렉서스 하이브리드 제로가 함께합니다. 명의 중에 명의, 자동차 명의, 정비의 신. 짧은 시간 내 급격한 발전을 이룬 완성차 시장과 달리 여전히 걸음마 상태에서 큰 발전이 없는 튜닝 시장. 정부의 튜닝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서 튜닝 매니아들의 요청만큼 보다 시장이 커질 수 있을까요? 잘못 알려진 튜닝 상식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는 내가 제일 잘 나가 튜닝 마니아예요. 오늘도 한국자동차 튜닝산업협회 까띠아 회장이신 우리 대림대 김필수 자동차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디 가신다면서요? 예, 이제 곧 해외 왔다 갔다 합니다. 김필수 교수님이 이제 연예인이시니까 아이고, 스케줄이 워낙 바쁘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오늘도 이제 또 주제를 가벼운 게 좋습니다. 가벼운 게 좋아요. 경량화. 예. 자, 어떤 주제입니까? 사실 이제 튜닝을 승인 없이 받을 수 있는 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네. 이제 이 구조 변경 제도를 통해서 승인을 받는 게 있고요. 네. 승인 자체가 허가가 안 되는 아예 불법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승인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는 튜닝.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승인 절차 없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튜닝들. 초보자들도 좋고요. 이름하여 마음대로 튜닝. 마음대로 튜닝이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예, 붙이던 떼이던. 예. 그렇군요. 예. 자,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네. 어떤 것부터 짚을까요? 한 100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많죠. 그래요. 100가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승인 절차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애매모호한 것들이 좀 있죠. 네. 사실 이제 튜닝에 대해서 좀 매니아적인 기를 갖고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법의 접근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의 튜닝 활성화 대책이 작년 12월 말부터 이제 승인 없이 허가된 것들도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흑백의 매니폴드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뭐 코일 스프링이나 아니면 각종 스트럿바 있지 않습니까? 좌우의 어떤 균형이나 이런 것들 자그래서 스트럿바 종류들은 다 모두 다 허가가 되고요. 스트럿바는 오히려 뭐 안전을 위해서 권고가 되죠. 권고되죠. 네, 굉장히 코너링 중요합니다. 성능을 높여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네. 되면 될수록 차가 안전성 높고요. 교수님은 스트럿바 하셨어요? 예전에 했는데 지금 잘 안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시고. 예. 왜냐하면 스트럿바 대고 튜닝을 해서 사실 일반 시장에 내놓게 되면은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튜닝하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원래가. 그럼 이제 스트럿바는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 그 가치는 인정 못 받는 거네요? 인정 못 받기보다 서비스 주는 거죠, 그냥.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막 20만 원 들었다 그러면 한 2만 원에다 받아야 되는데 네. 그거 안 쳐주고요. 들어가면은 받는 사람이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서비스로. 서비스 주기 싫어요? 그럼 네가 떼세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그거 거죠. 안 떼거든요. 뗄 수도 그렇죠. 없고 그 차에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해서 이렇게 중고차 시장에 일반 차로 내놓는 것보다도 튜닝 매니아, 튜닝 차만 모아서 별도의 시장을 만들어주는 게 그 가치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훨씬 좋죠. 배형 화물 자동차의 적재장치 착륙도 승인 절차가 생략됐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막이라든지 포장탁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것들은 그냥 허가 없이 그냥 해도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상당히 고민스럽게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일반 트럭 화물차 1톤 뭐 생계형으로 나오는 네. 뒤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승인 절차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달아도 괜찮습니다.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림막을 한 거니까 오히려 권고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훨씬 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이거 외에도 뭐 위에 얼른 루프백이라든지 캐리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하셔도 되고요.
또 예전에 스프링 같은 것들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어요. 네. 또는 이제 ABS 브레이크, 네. 또 일반 자동 주차 브레이크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승인 절차 필요 없이 다 열어줬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달아도 다 괜찮고요. 스프링 그거 잘못 바꾸면 승차감 딱딱해지는 건데 이제 그런 것도 감수하겠다. 그렇죠. 감수하겠다. 몸으로 떼오겠다. 예, 몸으로 같이 진동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잘못된 분들도 있죠. 내 허리는 강하다. 예. 뭐 이렇게 이제 또. 그러다 갑니다. 그렇죠. 그 외부에 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뒤에다가 자전거 캐리어 달고, 네네. 또 뭐 스키 캐리어 달고, 네네. 뭐 루프탑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다 괜찮습니다. 이거 다 그래요? 허가 없이 그냥 달아도 되는데 네. 문제는 이런 거를 이제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네. 제대로 묶임이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큰 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부분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허가 절차는 아니지만 승인 절차도 아니지만은 네. 캐리어 얹으실 때는 제대로 된 제품인지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8347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네. 색상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네. 나만의 색을 하려고 좀 화려하게 세 가지 색으로 지붕 쪽하고 몸통 하체 다 바꾸려고 하는데 네. 남자친구가 승인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색도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네네. 맞나요? 색깔 비합 세 가지 네 가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맘대로 네, 가능하군요. 마음대로 하셔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네. 10색도 쓰셔도 돼요. 그래요? 예, 색동저고리로 차를 만들어도 되는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반사되는 거 있죠. 은색이나 금색 이런 거 써가지고 햇빛이 돼서 다른 차에 눈부심을 일으킨다든지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 반사되지 않는 색깔들은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그 마음대로 튜닝을 하시는 분을 한번 연결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튜닝을 하시는 김 선생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 본인 소개를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광장동에 거주하는 사람이고요. 네네. 지금 현재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께서 주기에는 이제 김 선생님. 예. 네, 광장동의 김 선생님이 이제 전화를 주셨습니다. 튜닝 많이 하시나요? 예, 저도 뭐 소소하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동호회나 뭐 그런 거 통해서요. 네네. 튜닝 같은 걸 조금씩 접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튜닝, 한국 자동차 튜닝 산업협회 까띠아 김필수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김필수 예. 교수님은 잘 모르시죠? 예. 예. 모르시는 게 낫습니다. 자, 주로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튜닝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주말에 보통 트랙을 좀 많이 타고 있고요. 트랙. 이제 주로 하체 쪽이나 이제 엔진 쪽에 이제 그 칩 같은 경우를 저희가 장착을 해서 지금 드라이빙을 하고 있거든요. 칩. 예, 이게 저 예. 칩 튜닝이 간혹 보면은 뭐 지나치게 출력을 끌어올려서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도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뭐 큰 문제는 없나요? 예.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돼서 네. 그거를 좀 이렇게 고심하다가 네. 요번에 또 새로 나온 그 칩을 이제 동호회 통해서 이제 좀 알게 됐는데요. 네네. 그 사용자나 뭐 이렇게 지금 얘기 들어봐도 이제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네. 예, 경고 메시지 같은 것도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판정 들어갑니다. 김 교수님. 튜닝 칩. 네.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이게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이 광범위한 뜻으로 이슈 매핑 네,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변형시키는 건데 네. 이 부분이 외국과 같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저기 그러니까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 김 선생님 지금 저 불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진형으로 바뀌면 이게 이게 바뀔 거예요. 외국은 합법인데 우리나라는 법이 없어서 불법이다. 이런 내용이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을 지금 계속 만들기 위해서 김필수 교수님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아마 조금만 기다리시면요. 칩을 바꿔서 차의 상태를 여러 가지로 변형시키는 이런 것들이 인증돼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예. 좀 편하시게 서킷 같은 거 도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이슈 매핑 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아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아무래도 순정으로는 달리기에 조금 목마름이 있거든요. 발보도 안 나가죠. 여기서 예, 중요한 단어를 언급하셨습니다. 목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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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증이죠, 갈증. 서킷을 주행하시는 분들은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이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칩을 넣으신 거 아닌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 지금 이 리스폰스가 상당히 지금 기존 순정보다 또 전문 용어 나왔어요. 리스판스. 리스판스. 반응력, 반응 속도. 리스판스. 예. 그게 좀 빠르다 보니까 네. 현재로서는 아주 만족하고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김 선생님 가급적 저 리스판스보다 응답성. 응답. 예,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이게 그 한글화된 표현들이 있어요. 예. 그 칩을 좀 하셨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다음에 튜닝 단계는 뭐 어떤 걸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순정 브레이크에 네. 그 패드만 제가 이제 스포츠 패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아무래도 칩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이 속도감이 이런 게 더 증폭되다 보니까 이제 아마 브레이크에 대한 밀림 현상들을 제가 조금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브레이크에 대한 또 목마름. 예. 네, 목마름이 와서 나름대로 예. 이제 브레이크 쪽을 좀 더 이렇게 손을 좀 봐야 예,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속도를 손을 받고 이제 브레이크도 이제 손을 보게 되면 이제 완벽해지는 거네요. 근데 이제 솔직히 저는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네. 배기 사운드도 상당히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거 이제 지나치게 또 빵빵되면 예. 신고하는 사람이 생겨요. 아, 그렇죠. 그거는 물론 이제 제가 규제를 이제 좀 확인해서 그러니까. 예, 벗어나지 않도록 그거는 제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뭐 오늘 저희 연결된 이유가 예. 우리 기 선생님이 이제 튜닝 마니아로서 예. 그 내가 튜닝을 해보니까 뭐 이런 거는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예. 실제로 뭐 이런 게 굳이 법에 저촉될 필요가 있겠느냐. 예. 이런 의견을 한번 좀 저희가 듣고 싶어서 연결을 한 거거든요. 아, 예. 어떻습니까? 아, 저는 이제 2013년부터 뭐 그 창조경제부에서 이제 이거를 활성화한다고 그래서 네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네. 이게 지금 튜닝 산업이 네.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게 볼거리하고 저희들이 즐길 거리 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네. 또 이 튜닝만 이게 지금 발전해서 될 문제보다는 네네. 이 모터스포츠하고도 이게 같이 병행이 돼서 그렇죠.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이게 즐길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튜닝 마니아로서 예. 주변에 이제 좀 올바른 튜닝을 많이 좀 전파도 좀 해주시고 또 예.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 프로그램에 언제든지 좀 이런 건 좀 방송으로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카조타는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예. 찾아가서 저희가 꼭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많이 얘기하고요. 네네. 예, 앞으로도 그게 발전되고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튜닝을 대놓고 얘기할 방송은 카조타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오늘 너무나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광진구의 광장동 김 선생님이 네. 이제 쭉 말씀 주셨는데 이 칩은 어쨌든 승인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지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눈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바꾸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바꿔도 된다는 뜻이나 다름없죠.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고성능화되면서 이제 제동에 대한 부분들. 목마름이 고민하고. 있어요. 목마름. 그렇죠. 근데 최근에 괜찮은 게 국산차가 전체적으로 모노코크 바디를 이제 강화를 시켜서 고장력 강파 이런 걸 쓰면서요. 터보나 이런 엔진을 달더라도 예전에는 이 견디질 못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경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의미가 더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볼거리, 즐길거리. 사실 여기다 이제 먹거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으면 더 좋고요. 먹거리요. 그래서 새거리라 그러죠. 지금 너무 나가신 거 너무 나가셨어요. 지금 너무 너무 여기다 나가셨어요. 이제 튜닝에다가 네. 이 모터스포츠 있죠. 실과 반월의 간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잘 되면은 5조에서 6조 원 시작까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기대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튜닝 마니아 시간은 말이죠. 네. 이 권용주의 카조타가 아니라 김필수의 카조타 같아요. 네, 그러세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그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운전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네네. 이것저것 보조 기구를 단단 말이죠. 네네네. 이거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다. 사실 승인 절차 거의 필요 없다고 보시면 근데 돼요. 예를 들어서 정상,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달았을 때 이른바 우리가 옛날에 그 핸들봉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핸드 컨트롤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왜 한 손으로 막 돌리는 맞습니다. 거. 예. 이게 사실은 손이 불편한 사람한테는 유용하지만 네네. 오히려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두 손으로 잡는 것보다 훨씬 회전 반경이 높기 때문에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위험하단 말이에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리어 장애가 되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앞이 밀리면서요. 이 핸들 부위의 봉이 가슴을 누르게 되면 그게 치명적인 무리가 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일명 파워봉 이런 말도 썼었는데 예. 이런 거 장착은 별로 좋지를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아예 장착을 안 하시는 게 좋죠. 물론 이제 이거 장착했다고 단속이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런 거 쓰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쓰기에는 괜찮거든요. 핸드 컨트롤 다른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내 메이커도 사실 책임을 좀 가져야 돼요. 정부도 그렇고요.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쉽지 결국은 않으니까요. 자가용뿐이 없는데 그렇죠. 구조 변경하기 위해서 장착비 이런 것들이 차값에 서너 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좀 말이 안 됩니다. 배려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 관련된 차를 만들거나 이런 건 없고 예를 들어서 일본만 하더라도 유수의 메이커들이요. 네. 20, 30종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차종을 개발해서 이 소수를 위한 이런 배려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전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동차 회사 관계자들한테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좀 배려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미한 튜닝. 네.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튜닝 중에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추천하고 싶은 게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시죠.
역시 제동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제동. 예. 그러니까 차가 고성능화 되기 전에 제동을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주면은요 안전하고 거리가 훨씬 짧아진다는 얘기는 추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료 절감 장치는 어떻습니까? 괜찮긴 한데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거의 없죠. 없습니다. 정부에서 연료 절감 장치라고 인증을 해준 제품 하나도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13개를 시험했는데 그중에 5% 이상 효과가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있긴 있는 거 있습니다. 1에서 2%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빼면은요. 그렇죠. 1%인가인데 브레이크 가속 페달 두세 번 덜 밟으면은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연료 절감기에 하나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료 절감기가 아니고 운전 습관을 바꿔주는 장치예요. 그렇죠. 그건 에코 드라이브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동차에 달려있는 에코 드라이빙 기능하고 동일한 장치였어요. 맞습니다. 그런 장치는 습관을 바꿔주니까 연료 절감 효과가 높은데 이건 뭐냐면 그만큼 운전자가 운전만 잘하면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걸 반으로 주는 분도 있습니다.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거죠. 맞습니다. 제 방에 이 연료 절감 장치 가져오시면 한 15가지 있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분기별로 뭐 한두 개씩 들어오는군요. 네,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거의 없고요. 실제로 정부에서 인증해 준 경우도 없고 특히 자동차의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거 위해서 튜닝협회도 튜닝 활성화해서 합쳐지죠? 그렇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자동차 산업협회의 회장을 맡고 계신 김필수 교수님은 이제 어디 가십니까? 뭐 갈 데가 없는 거죠. 뭐. 아니 그 회장을 하든 부회장을 하든 뭐 하나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 국토부하고 산업부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관계자하고 협회에서 사자가 다 모여서 일괄 타결 짓는 방법으로 지금 결정을 짓고 그렇게 아마 조만간 튜닝 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역할에 대한 컨트롤 타워에 대한 부분들이 중심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좀 기대를 좀 하고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 같이 잘해보자고 만든 건데 이것저것 분산되거나 중간한 방식으로 운영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좋은 그런 취지로 단체가 합쳐져서 좋은 튜닝 활성화 방안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한국 자동차 튜닝 산업협회 카티아 회장을 맡고 계신 대림대 김필수 자동차과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튜닝 이야기 준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몰라도 사는데 상관없지만 알면 차가 달라 보이는 카 X5. 당신이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자동차 이야기. 오늘은 권영주의 가조타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자동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몰라도 사는데 상관없지만 알면 차가 달라 보이는 카 X5. 저희와 함께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자동차 이야기 카 X5 샅샅이 파헤쳐 주실 분 나와주셨습니다. 머니투데이의 자동차 담당 기자 김미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 보이는 자동차 더 좋아하는 머니투데이 김미안입니다. 또 뭐 하나 달았어요 앞에다가. 점점 길어지네요. 그러니까. 자, 오늘 저 주제가 궁금합니다. 네, 몰라도 사는데 상관없지만 알면 차가 달라 보이는 카 X5. 오늘 주제는 바로 자동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소리의 관계입니다.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 X5를 살짝 엿보겠습니다. 자동차는 보는 것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럭셔리를 표방하고 고성능 스포츠카를 자랑하는 메이커일수록 가장 신경 쓰는 것, 바로 소리. 마세라티와 포르쉐, 벤츠 AMG는 작곡가나 다름없는 사운드 엔지니어를 자랑하고 명품 브랜드는 저마다 운전자의 심장박동을 뛰게 하는 특급 중의 특급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소리와 자동차의 미래. 스페인에서 만난 포르쉐 엔지니어가 밝히는 특별한 배기음의 비밀을 공개한다. 자동차 X5, 배기음의 비밀. 네, 이 자동차와 소리. 이거야말로 뭐 X 파일 중에 X파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자동차 이 엔지니어 중에 이른바 우리가 사운드 엔지니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퍼포먼스를 강조하거나 스포츠카를 표방하고 있는 메이커 혹은 자동차일수록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마세라티가 있는데요. 아, 마세라티. 네. 네. 혹시 좋아하시나요? 마세라티도 좋아하고요. 마세라티에 근무하는 그 누군가도 좋아해요.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새 모델이 나오면 뭐 피아니스트니 작곡가까지 동원해서 배기음을 조율하고요. 네. 모델별 악보도 만들고 있고 바이올린 중에 가장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 음색과 비슷하다는 등의 여러 가지 결과 분석 그리고 홍보를 동시에 하고 있죠. 네네. 예를 들면 지난해가 마세라티 100주년이었는데요. 네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들이 선물을 쐈습니다. 아, 어떤 선물이었습니까?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네. 그란 투리스모 모델의 배기음 벨소리를 무료로 배포했는데요. 저는 못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무려 하루 동안 8만 2천여 명이 접속해서 서버가 다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의 인기를 코웃음 치는 분을 제가 얼마 전에 스페인 가서 뵙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코웃음을 쳐요? 어떻게 코웃음을 치던가요? 킁킁. 네, 바로 그 얼마 전에 서울 모터쇼에서도 공개됐던 네. 911 타르가4 GTS를 기념해서 네. 포르쉐에서 GTS 라인업들만 모아서 하는 체험 현장이 있었거든요. 포르쉐를 하루 종일 타는 행사였어요. 하루 종일 타셨어요, 그래서? 네, 밥을 굶어가면서 굉장히 즐거운 체험이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은 포르쉐에서 사운드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는 특히 그 GTS 부분의 개발에 참여한 토마스 베이트라는 토마스 베이트 선생님. 네, 거기에서 재미있는 소리 이야기를 그분께 직접 듣게 됐던 겁니다. 재미있는 소리 이야기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일단 포르쉐는 벤츠 AMG나 마세라티 그리고 페라리는 자동 변속기 모델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 기어가 더 잘 팔리고 있는 포르쉐 엔지니어들과는 업무의 난이도가 다르다. 급이 다르다. 뭐 이런 표현을 아주 겸손하게 하셨었죠. 예를 들자면 자동 변속기는 말 그대로 자동입니다. 저희가 자동 피아노는 대략 뭐 반주 음까지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마찬가지로 자동 변속기로 만드는 스포츠 배기음은 동시에 튜닝하기도 아주 쉽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SLS AMG 쿠페 같은 경우는 아예 이사운드라는 그 연구팀도 있고 그런 부문도 따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주차 상태에서 드라이브 모드로 바뀔 때 바로 어떤 사운드가 시작돼서 몇 데시벨로 실내로 유입되게 할 건지 혹은 그걸 막을 건지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컴포지션, 작곡을 하는 거죠. 작곡을 하는군요. 네네. 나라마다 다르게 개발도 하나요? 그냥 단적인 예를 들자면 똑같은 포르쉐라고 해도 유럽에서 듣는 포르쉐 배기음이 훨씬 더 높다고 해요. 유럽 규제가 우리보다 조금 완화돼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다고 해요.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듣지 못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포르쉐가 내보내고 있는 여러 차종 중에서 가장 고성능에 속하는 카이멘 GT4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 차가 같은 이유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동 모델밖에 없습니다. 자동 변속기면 어떻게든 맞춰볼 텐데. 네네. 수동 변속기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소음 규제에 걸리는군요. 걸리기도 하고 그거를 맞추기도 너무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수동 모델이 1, 2단까지는 좀 비슷하게 가더라도 3단으로 넘어갈 때 그런 부분들을 세팅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이분 말씀으로는 자동 변속기 외에도 무언가를 수출하기 위해서 음색을 조율하려면 뭐 RPM을 낮춘다거나 스로틀 반응 속도를 바꾼다거나 개폐 수준을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밝힐 수는 없는 비결로 밝힐 수 없는 비법. 며느리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그 비법이 있군요. 네, 구체적으로 여쭤봤는데 대답해 주시진 않더라고요.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기업의 기술 영업 비밀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있어서 한국에 있는 많은 포르쉐 팬들이 속도 300을 내고 제로 100 4초를 달리는 카이멘 GT4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만날 수는 없다는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분의 이름이 이제 토마스, 그죠? 베이트. 토마스 맞습니다. 베이트.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포르쉐 엔지니어 이 토마스 베이트 선생님께서 추천한 최고의 가속음과 배기음이 있나요? 네, 당연히 여쭤봤는데요. 그분 생각에는 911 카레가 GT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요? 아주
물론 이분들은 수동 변속기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고요. 1, 2단을 거쳐서 시속 50km를 넘어갈 때 RPM이 상한선을 그을 때쯤에 귀를 특별히 기울여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귀가 열려요. 네, 마치 커피를 마실 때 어느 타이밍에 혀에서 넘길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사운드를 우리 그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참여하는 김정인 리포터가 들으시면 시끄러 이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녀는 달팽이관이 아주 발달하신 분이어서 이런 거 이제 사운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네. 반면에 최악의 자동차 사운드도 꼽았죠. 물론이에요. 어떤 소리가 안 좋대요? 저는 이분의 답에서 그 같이 있던 일행들과 한 1초 동안 답을 못했는데요. 네. 가장 나쁜 소리가 뭔가요? 라고 이제 물었을 때 뭐 벤츠나 마세라티 얘기가 나올 거를 기대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잠깐 생각하시더니 노 사운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전기차네. 가장 최악의 사운드는 전기차네요. 네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이 최악의 사운드라는 정의를 주셨습니다. 방음하면 안 되겠네요. 네. 이분한테는 방음은 곧 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직업병이 혹시 있으시냐, 네. 같이 사시는 와이프분이 너무 싫어하는 어떤 행태가 있으시냐 여쭤봤는데 웃으시더니 항상 새로운 차를 만나면 터널을 지나가 보신대요. 터널의 울림. 네. 그 운명을 들어보고 그렇죠. 그 차를 판단하고 느끼시려고 코스로 돌아가는 습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가끔 그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터널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이제 또 일부러 네. 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방방방방 밟아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공명 본인이 들으려고. 본인이. 주변에 있는 차들이 듣든 말든 신경 안 써요. 본인이 그냥 신나서 밟는 거예요. 네. 그 뭐 잘 아시겠지만 포르쉐도 마찬가지고 AMG도 마찬가지고 배기음을 실내로 끌어들여서 그렇죠. 훨씬 더 강하게 네. 혼자 느끼면서 그러니까. 달릴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하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보통 그 사운드 엔지니어들의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뭐냐면 그 사운드가 인간의 어떤 심장 박동수를 가장 흥분하게 만드는 주파수를 찾아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그 소리가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거죠. 와. 흥분하게 만들면서 더 밝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때로는 뭐 물론 위험하기도 하죠. 그 소리가 사람을 흥분시키니까 근데 뭐 간혹 시속 뭐 한 30km, 40km에서도 사운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거는 뭐 70km, 80km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요. 여담이지만 저 문짝 소리도 세팅한다고요? 네네. 그 광고계에서 흔히 징글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징글. 네네. 징글징글하게 모르죠. 그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광고를 마치면 항상 같은 음을 내는 효과를 주고 있죠. 현대차 그 오르골 소리. 네네. 띵띵띵 하는 거예요. 하는. 그게 파블로프의 개라는 네, 이론을 파블로프의 기억하시나요? 개. 네, 특정 소리를 들으면 특정 이미지를. 마찬가지로 브랜드도 자동차도 그리고 모델도 그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짝 소리조차도 튜닝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요. 벤츠 같은 경우는 S클래스가 안정과 안락의 그리고 고급의 상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1992년형 S클래스 모델의 문짝 소리가 굉장히 담담하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딸깍하고 아주 단정하게 닫히는 소리가 나는데 그 차를 타시는 분들은 보통 계속 꾸준히 고급차만 타시는 분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차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최신 6세대 모델까지도 그 소리로 맞춰서 튜닝을 한다고 해요. 이게 참 재미난 내용이네요. 이게 정말 에카 엑스파일답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어렵냐면 아까 그 사운드 엔지니어로 불리는 사람들을 뭐 사막 한가운데도 보내고 정글에도 보내서 가장 아름다운 편안한 자연의 소리들도 연구하게 하고요. 그걸 토대로 세팅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기술 발전은 또 계속되고 있어서 그렇죠. 똑같은 S클래스라고 해도 그 부분에 쓰이는 소재가 강철이었다가 지금은 뭐 알루미늄 여러 가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소재를 가지고 만드는데 같은 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또 기술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당연하죠. 야, 우리가 또 파블로프의 개까지 나왔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우디는 좀 더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찰랑거리는 두 겹의 강철을 이용해서 벤츠와는 또 다른 면을 튜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혹시 차를 탈 때마다 내 차의 문짝 소리 혹은 누군가의 올드카의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몰라도 사는데 상관없지만 알면 차가 달라 보이는 카 X5 자동차와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머니투데이 자동차 담당 기자 김미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여유 있는 서울 신촌에서 시작합니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개역이 주는 출퇴근의 여유와 아현 부가현 뉴타운 2만여 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 서울의 도심을 가까이 이 편한 세상 신촌 4월 분양 문의 1899-7447 대림. 태혁이요? 그건 저 아니잖아요. 김우빈다운 연기 누가 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일은 제가 해야죠. IS 동서처럼. 건설에 대한 A부터 Z 시스템. 이것이 IS 동서의 완벽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주의 건설회사 IS 동서. 수지야! 광교야! 수지와 광교가 만나는 시간 걸어서 3분. 수지에서 광교까지 다 누리는 레이크폴의 수지. 교통, 생활은 기본. 신세계 건설이 짓는 중소형 특화 설계까지. 레이크폴의 수지. 지금 만나보세요. 4월 오픈 1688-8018 KB 부동산 신탁.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우황청심원을 단지 제품으로 생각했다면 반세기 최씨 고집도 귀한 약재에 대한 철학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우황청심원이 꼭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반세기 최씨 고집. 광동 우황청심원. 광동제약.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캠핑 가요 고베어 가족들과 즐거운 캠핑 가요 고베어 행복한 캠핑 가요 고베어 행복한 캠핑 코코코베아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지금 들으실 광고는 쉐보레 스파크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지금 스파크 구매 시 최초 1년간 월 만원, 이후 3년간 하루 만원으로 스파크의 오너가 될 수 있는 자신만만 할부. 오직 쉐보레에서만. 스파크 LS 기준 선수금 10% 제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월 한 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자동차 구입할 때 할부 금융 이용하시죠? 그런데 간혹 판매사원으로부터 집요하게 금융사 권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자가 저렴한 거 쓰려 해도 막무가내로 특정 할부 상품 강요당한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권고한 할부 상품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강요할까요? 이유 간단합니다. 자동차 회사가 대부분 할부 금융사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차원에서 계열사 할부 상품 권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아주면 금융사가 판매자에게 리베이트 제공하죠. 제공되는 리베이트, 바로 할부 이자 높이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부 금융도 경쟁을 하라고 이자를 공개하는 겁니다.
현재 이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 물론 차종마다 금융사마다 이자율은 천차만별인데 그래도 비교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자만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300만 원이 오가니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특정 할부 상품 강요! 이제는 당당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자는 내가 선택한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강요받는 당신을 위한 권영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장윤정이 부릅니다. 말 못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권영주의 카조타이제 파킹. 언제고